때 빡친 친구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삼국의 대외관계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자, 삼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니? 제 문화를 정리하고 갈 건데, 이 문화사 파트 같은 경우에는 많은 친구들이 외워야 될 것이 많다, 그래서 짜증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예, 정답.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외워야 될 게 많으니까 쫙쫙쫙 외우고 가면 되겠죠. 자, 그렇지만 선생님이 정리해 드리는 내용 정도만 머릿속에 외우고 있으면 완벽하게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선생님 정도만 되면 된다는 거야. 네, 정답. 네, 절대 어렵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자, 선생님과 함께 자, 삼국의 문화 일단 하면은 뭘 깨닫고 가야 되냐면 불교에 대해서 꼭 알아보고 가야 된다. 자, 삼국 같은 경우에는 불교를 모두 다 받아들였어. 그치? 자, 그랬을 때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자, 도대체 왜 이 나라들이 불교를 받아들였느냐 그거야. 자, 그것은 바로 왜 그러느냐? 네, 정답은 네, 중앙 집권화하는 과정 속에서 받아들였다. 자, 그러니까 불교를 받아들인 목적이 있네. 그것이 바로 뭐야? 네, 중앙 집권화다. 자,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해 보면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일단 여러분들 불교에서는요, 윤회라는 사상이 있어. 그러니까 윤회라는 것은 뭐냐면 자, 사람이 한 번 죽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다음 세계 또 뭔가로 태어난다는 거야. 그 더럽고 더러운 관계, 그게 바로 뭐냐면 윤회라는 거지.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왕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이 사람은 전생에 뭔가 굉장히 뭐 나라를 구하든가 하여간 아주 훌륭한 짓거리를 많이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왕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평민인 것은 우리는 당연히 평민이야. 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왕권을 굉장히 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자, 그걸 갖다가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중앙에 있는 왕이 모든 힘을 집권한다 해서 중앙 집권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불교를 받아들인 이유가 있다. 자, 그거는 뭐 하기 위해서? 네, 중앙 집권화하기 위해서 네, 불교를 받아들였다. 네,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자, 그다음에 삼국시대 불교를 갖다가 가만히 봤더니 자, 어떤 성격을 좀 가지고 있냐면 자, 호국불교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거는 삼국시대뿐만 아니라 자, 더 멀리 지나서 고려시대 때도 역시 우리나라는 호국불교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자, 호국이라는 것은 말은 뭐냐면 나라를 수호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전쟁이 났습니다. 그럼 믿을 만한 존재는 누구? 네, 신이겠죠. 그러니까 부처한테 싹싹 빌면서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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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네, 그렇죠. 엄청 비는 거예요. 싹싹 빌면서 우리나라 좀 구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호국불교, 나라가 위기 상황일 때 부처의 힘을 빌려서 나라를 구해보자, 이런 것들이 바로 호국불교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외국으로부터 선진문물과 함께니까 선생님이 네, 영어로 with 이렇게 쓸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선진문물과 함께 받아들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의 뭐 인도라든가 또는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로부터 뭐 그림이나 음악, 춤 이런 선진문물을 받아들일 때 함께 뭐를 같이 받아들였냐면 네, 불교를 같이 받아들였다는 거 요까지 기억하고 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각각의 삼국은요, 어떻게 불교를 받아들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자, 얘는 네, 전진이라는 네, 중국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로부터 자, 어느 왕 때 받아들였냐면 바로 소수림 왕 때 받아들였다는 거 알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백제야. 자, 백제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받아들였냐면 중국의 동진이라고 있어. 자, 동진에서 누가 받아들였냐면 바로 여러분들 침류왕이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신라입니다. 자, 신라는 굉장히 이제 독특한 모습을 가지는데 자, 신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교류를 하지를 못했어.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받아들였냐면 바로 고구려한테 받아들였어. 그래서 받아들인 것 자체는 누가 받아들였냐면 눌장 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눌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았죠? 자, 눌장 때 받아들이긴 했지만 이 신라 사람들은 굉장히 멍청했기 때문에 이 불교를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불교는 굉장히 발전된 종교다 보니까. 자, 그래서 누구 때나 돼서 인정을 받냐면 네, 버풍왕 때 돼서 네, 인정을 받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버풍왕 때 뭐 됐다? 공인됐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지. 그러니까 이 고구려나 백제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왕 때 수용하고 그리고 동시에 모두에서 인정까지 다 한 거예요. 공인까지 다 한 거야. 그러나 신라 같은 경우에는 자, 버풍왕 때 인정해 준 거야. 버풍왕 때나 돼서 인정했다. 받아들인 건 누구 때 받아들였다? 눌장 때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내용들이 네,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지나가 줘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선생님과 함께 알아볼 종교는 바로 뭐냐면 도교야. 자, 여러분들 도교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 누가 만들었을까? 네, 중국에 있는 노자하고 장자가 만들었어. 근데 이 노자하고 장자가 되게 중요시했던 게 뭐냐면 자연물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들의 그 삶이라는 건 덫이 없다. 언제 쳐 죽을지 모르고. 그러니까 덫이 없기 때문에 이 인간은 뭐를 중요시해야 된다? 자연에 파묻혀서 자연을 중요시해야
해야 된다. 그렇게 외친 거야. 알았어? 그래서 이 도교에서 외치는 두 가지 사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산천사상이야. 알았어? 그러면 산천사상, 산천숭배사상이야. 자, 여러분들 산천숭배라는 게 뭘까? 산이 뭐야? 산이고. 그다음 천은 뭐야? 그치? 강이지. 그러니까 산천, 즉 바로 뭡니까? 자연이죠. 그러니까 자연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무슨 사상까지 딱 들어가냐면 네, 신선 사상까지 딱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신선이라는 게 뭔지 알잖아요. 그죠? 신선 바로 뭡니까? 뭐 산신령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산에 가면은 뭐 도사도 있고 산신령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도를 닦으면 뭐 산신령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야. 알았어? 그래서 산천숭배 사상과 신선 사상이 서로 합쳐진 거. 그게 바로 뭐냐면 도교다. 요거 기억하고 가야 돼. 그런데 도교하면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렇다면 도교는 누구한테 인기 좋았냐 이거야. 이거는 당연한 거지만 네, 귀족들한테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 도교는 그야말로 뭐냐? 자연에 파묻혀가지고 놀고 먹자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신선 노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선들이 논다는 거야. 뭐 하고 노냐면 그냥 가야금 같은 거 띵띵띵띵띵 이러면서 가야금 막 이렇게 두들기는 거야. 가야금 두들기고 그다음에 네 그러면서 놀면서 이렇게 다 그냥 노는 거야. 자연에 파묻혀가지고. 놀고 먹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평민들이 그렇게 놀고 먹을 수 있니? 없니? 네, 계속 그렇게 놀고 먹으면 네, 굶어 뒤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귀족들이나 가능한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귀족들한테 엄청난 인기를 탔던 거. 그게 바로 뭐냐면 도교. 요거 기억하고 가야 된다. 그런데 도교하면 시험 문제 100% 출제되는 게 있어. 만약 이것이 시험 문제 나오지 않는다면 선생님 머리를 다 삭발해버리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여러분들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되는데 자, 도교 유물 유적이 있다. 자, 그게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일단 이제 고구려에 가잖아. 그럼 뭐가 있냐면 사신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신도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도는 그림이지.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에 굴식 돌박 무덤이 있어. 근데 그 무덤 안에 보면은 벽에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그 도교에서 얘기하는 4개의 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을 그려놓은 그 그림이 바로 뭐냐면 사신도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백제에 갑니다. 자, 백제에 가면은 산수무늬 벽돌이라는 게 있어. 자, 산수무늬 벽돌은 어떻게 생겼냐면 선생님이 벽돌을 좀 그려드리면 자, 이게 여러분들 벽돌이야. 어? 이게 벽돌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의 무늬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 친구들은 당연히 아 뽀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이거는 뽀큐가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냐면 다 산을 그려놓은 거야. 알았어? 그러면 여러분들 벽돌에다가 굳이 산의 모양을 그렸다는 건 자연이잖아. 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 도교구나 이렇게 또 기억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과 함께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백제에서 만든 금동으로 만든 향로가 있어요. 그 백제 금동 대향로가 있는데 이 백제 금동 대향로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림을 그려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 여러분들 알 거예요. 네, 이렇게 생긴 향로 여러분들 본 적 있을 거야. 그럼 여기 이렇게 연꽃 같은 모양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이거 불교 유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아니고 이 꼭대기를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봉황이 타고 있어요. 근데 봉황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봉황 본 적 있습니까? 네, 봉황 보면 여러분들 네 겁나 구라치는 거야. 선생님 앞에서 구라쉬리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들 봉황이라는 건 상상 속의 동물이야. 그런데 도교에서 상상했던 동물이 바로 뭐냐면 봉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아 도교적인 색채가 나는구나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백제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신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물이 있을까? 네, 신라는 없다. 자, 왜 그러면 신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발전이 안 된 얘들은 찌질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교적인 유물은 어디서만 나타나느냐? 네, 고구려와 백제에서만 나타난다. 그래서 시험 문제 사신도, 산수무늬 벽돌, 그 다음에 백제, 금동, 대학로 얘들이 딱 나와. 그런 다음에 이거는 무슨 종교하고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 그럼 너희들은 뭐라고 그래야 돼? 네, 도교라고 얘기해야 돼. 뭐라고 그래야 돼? 도교라고 얘기해야 돼. 자, 또는 반대로 서술형 나올 수 있어. 자, 도교와 관련된 유물 유적을 한번 서술해 보아라.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사신도, 산수무늬 벽돌, 백제, 금동, 대학로 네, 요거까지 딱 정리를 해주고 가면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자, 이 삼국시대는 어떤 학문이 발달했는지 알아볼 건데 근데 특히 유교를 중심으로 알아볼 거다. 자, 그런데 유교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뭐 유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유교적인 학문이다 해서 우리가 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유학이라는 것은 누가 짓거린 거야? 그치? 중국에 가면은 네, 그죠? 공자하고 맹자가 있어요. 자, 이 공자하고 맹자가 겁나 시불시불거린 거 그게 바로 뭐냐면 네, 유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런데 이 유학이 고구려 백제 신라에 엄청난 영향을 줬어.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한번 알아볼 건데 사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유교 교육을 굉장히 열심히 해. 근데 유교 교육을 열심히 하는 목적이 있어. 이것을 해야지만 뭐가 강화되기 때문에 그렇지 왕권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요 기본적으로 꼭 기억을 하고 가야 돼. 왜 그러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뿐만 아니라 자 뒤에 가서 뭐 통일 신라라든가 고려 시대라든가 이럴 때도 역시 유교 교육을 굉장히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나라마다 유교 교육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왜 그러냐? 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요거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왜 그러냐면 너희들 공자고 맹자가 끊임없이 외쳤던 게 있다. 자, 그것이 바로 뭐야? 네, 충과 효를 하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충과 효가 뭡니까? 그러니까 충성하라는 거고, 그다음에 효라는 건 뭐예요? 또 효도하라는 거잖아요. 누구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그치? 그렇기 때문에 왕권 강화하기에 뭐는 진짜 좋다는 거야? 네, 이 유교는 겁나 좋다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유교 교육을 엄청나게 열심히 한다. 자, 그러면 각각의 나라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자. 자, 일단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 태학이라는 걸 세웠어요. 그래서 이 태학은 수도에다가 세운 건데, 자, 여기서 네, 유교 교육을 엄청나게 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방에 가도 얘네들은 학교를 세웠어. 그게 바로 뭐냐면 경당이야. 근데 선생님이 경당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설명해 주면, 이 경장에 경당할 때 그 경자가 뭐냐면 무술경 이런 뜻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학 공부도 시키지만 동시에 뭐도 시킨다는 거야. 그렇지, 무술도 같이 시키고 있었다는 거야. 자, 이 고구려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백제로 가면은 이제 온갖 박사들이 나와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박사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있는데 야동 박사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얘는 야동에 빠삭한 거지. 그치? 절대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박사라는 건 굉장히 똑똑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누가 나오냐면 오경 박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오경 박사라는 인간들은 바로 어떤 인간들이냐면, 자, 그때 당시에 그 유교 경전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의 유교 경전에 굉장히 빠삭한 그 박사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뭘 공부한 사람이냐? 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의박사라고 한다면 뭐를 공부했을까? 네, 의학을 공부했겠죠. 자, 그 다음에 역박사라고 얘기한다면 뭐를 공부했을까? 당연한 거지만 네, 천문학을 공부한 거야. 역이라는 건 천문학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신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라의 유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 워낙 잘 나오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갔는데, 자, 얘가 뭐를 했냐면 임신서기석이라는 것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임신서기석 할 때 여러분들 임신은 뭘까요? 네, 선생님 배를 잘 보면 약간 임신한 것 같지만 이건 그냥 똥이 가득 차 있는데, 네, 여기 절대 애기가 없어요. 똥이에요, 똥. 자, 여러분들 보면요. 자, 임신서기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임신서기석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자, 그때 당시에 그 임신서기석이라는 비석이 있는데 그 비석을 갖다가 잘 보니까 거기에 이제 글씨가 써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글씨의 내용을 갖다가 잘 봤더니 뭐냐면, 자, 신라의 화랑 2명이죠. 그러니까 화랑이라고 한다면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청소년들인데, 이 청소년들이 서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 유학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너도 열심히 해 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얘도 뭐라 그러냐? 반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 I say, you say 모두 다 유학 공부 네, 열심히 하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그러면 임신서기석을 통해서 신라에서 유학 공부가 됐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너희들이 임신서기석 하면 한 가지 딱 기억하고 가는데, 요거는 네, 그 당시 신라의 청소년들이 자, 뭐를 했구나, 유학 공부를 했구나라는 그 증거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임신서기석 네, 요거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각각의 나라들은요, 자, 또 뭐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냐면 역사서를 만들었어. 그런데 이 역사서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특히나 여러분들 서술형으로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니까 반드시 꼭 기억해야 돼. 시험 문제 뭐가 되게 잘 나오냐면, 그러면 역사서를 왜 만들었느냐, 이게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왜 그러냐면, 자, 국가의 어떤 발전과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있는 국왕에 대한 자, 어떤 마음에서 만들어낸 거냐면 바로 존경심에 의해서 만들어냈다.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를 갖다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시험 문제 진짜 잘 나온 내용을 물어볼 거야. 자, 시험 문제 다음 중 역사서를 만든 목적과 틀린 것은 이거를 골라보라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 뭐를 무조건 골라줘야 되냐면, 자, 역사서는 나라가 망했을 때 만든다. 나라가 쇠퇴할 때 만든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건 맞는 얘기가 틀린 얘기가 틀린 얘기야. 무조건. 알았어? 그럼 너희들 역사서를 만드는 이유가 뭔데? 그러니까 역사서라는 건 뭐냐면 자기네 나라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기네 나라의 이야기를 왜 쓸까요? 자랑하고 싶어서. 그치? 그러니까 뭔가 자랑하고 싶고 예예예 이렇게 좀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역사서를 쓰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망해가고 있고 이제 나 죽을 것 같아. 근데 나 죽는다 이런 거 쓸까요? 네, 절대 쓰지 않죠. 그러니까 나라가 뭔가 발전하고 있을 때 더 흥에 겹기 위해서, 더 흥을 복돋우기 위해서, 그래서 만드는 게 바로 뭐냐면 역사서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역사서는 나라가 망할 때 또는 나라가 쇠퇴할 때 역사서를 쓴다. 그러면 여러분들 맞을까 틀릴까? 무조건 틀리는 것이다. 자, 역사서를 쓰는 이유는 바로 뭐다? 네,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또 국왕에 대한 어떤 존경심. 그럼 국왕에 대해서 왜 존경심을 표하고 싶을까? 그 국왕 때문에 나라가 제일 잘 나가. 네, 잘 나가니까. 그러니까 뭔가 존경심을 표하고 싶은 거 아니겠니? 그치?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 이렇다는 것. 역사서를 만든 목적은 이거다. 요거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자, 일단 이 고구려에는
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자, 육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책을 갖다가 이문진이 정리를 해가지고 자, 어떤 책으로 만들었냐면 네, 신집이라는 책으로 만들었어. 요거 정리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에는 자, 고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자, 이 고흥이라는 사람이 서기라는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에는 자, 누가 나오냐면 거칠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거친 사람이야. 거칠부. 이야, 네, 그쵸. 터프한 사람이야. 거칠부. 네, 그만할게. 네, 거칠부입니다. 자, 여러분들 거칠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책을 썼냐면, 네, 그쵸. 국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쵸.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들 반드시 기억하고 가는데, 그런데 이 역사서에 엄청난 특징이 있어. 자, 지금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아, 나는 이 거친 남자, 터프한 남자, 거칠부의 국사를 한번 보고 싶어.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국사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네, 못 봅니다. 그러면 서기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 못 봅니다. 그러면 육이나 신지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절대 못 봅니다. 자, 볼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왜 그럴까? 네, 없으니까. 알았지? 자, 그래서 너희들 꼭 기억하고 가야 되는데, 자, 역사서 중에서 현존하는 것은 있다, 없다? 네, 없다. 요거까지 딱 기억을 하고 가야 돼. 알았어?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런 거 좀 잘 나와요. 자, 우리는 네, 이문진의 신집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맞을까 틀릴까? 네, 무조건 틀리는 거야. 알았어? 왜? 현존하는 것은 있다, 없다? 네, 현존하는 것은 절대 없기 땜시. 네, 요거까지 우리 친구들이 네, 기억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뭐에 대해서 알아보고 갈 거냐면 바로 이제 불교적인 그런 여러 가지 문화 유산에 대해서 알아보고 갈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 앞에 있는 PD님은 네, 불상해. 네, 그렇죠. 불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도라에몽 PD는 왜 불쌍할까요? 사실 불쌍할 게 없죠. 네, 저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아름다운 여자친구랑 사귀기 때문에 네, 선생님하고 지금 사귀는 관계죠. 그러니까 사귀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불쌍하지 않아요. 그쵸? 불쌍하지 않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 불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하자. 자, 일단 불상을 갖다가 보니까 자, 고구려의 불상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자, 고구려에서는 자, 금동 이거 다 기억해야 돼. 연가, 칠년명, 네, 열의 입상입니다. 자, 여러분들 얘가 제일 쉬워. 알았지? 그러니까 이름 있잖아. 너희들이 이제 외울 때 굉장히 힘들 거야. 그래도 해.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고구려. 자, 뭐라고? 금동연가 칠년명 열의 입상. 이거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그래서 고구려의 이 금동연가 칠년명 열의 입상을 갖다 보면은 자, 금동으로 만들었다는 거고 자, 연개소문이라는 사람 때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연개소문 7년 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애라는 것은 뭐냐면 부처가 이렇게 있으면 부처 주변에 이렇게 광채 같은 게 나요.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러면 열애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고구려의 금동연가 7년명 열의 입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 이거는 부귀의 영향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왜냐면 이 불상을 갖다가 잘 보면 이 불상이 뭔가를 입고 있는데 정말 되게 신기하게도 외투를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되게 상상도 못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 가서 이 부처를 보면은 다 이제 누드죠. 그죠? 아, 젖꼭지? 네, 이렇게 다 이렇게 누드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 부처, 이 금동연가 7년명이 나오는 그 부처를 갖다 보면은 외투를 입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거는 왜 그러냐면 중국 북이 굉장히 추운 나라야. 그러니까 이 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야. 요거까지 기억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백제로 가겠습니다. 자, 백제에 가면은 서산으로 가야 돼요. 자, 서산 용연리. 자, 그 다음에 마에 열의 삼존상이 나옵니다. 서산, 용연리, 마에, 열의 삼존상. 그래서 서산에 가면 용연리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마에라는 건 뭐냐면 마자가 절벽이야. 그러니까 절벽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돌에 새겨져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열에 이렇게 후광이 비치면서 자, 삼존상 세 개의 부처가 있어. 그래서 서산, 용연리, 마에, 열의 삼존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거는 보면요 이렇게 표정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부처가 이렇게 웃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웃는 걸 가지고 썩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웃는 거 바로 뭘까요? 네, 온화한 미소예요. 그래서 이 온화한 미소를 갖다가 아, 이거는 백제의 아름다운 미소구나 해서 백제 미소라고 불러. 별명이야. 그래서 백제 미소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서산, 용연리, 마의, 열의 삼존상 네, 이렇게 딱 기억하고 가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신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는 경주에 가니까 그 배동에 경주 배동 네, 석조 열의 삼존
입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고 가세요. 자, 경주 배동 석조 열의 3존 입상입니다. 그러니까 경주에 가면 배동이라는 그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돌로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열에 이렇게 후광이 있고 세 개의 불상이 이렇게 서 있다 해서 3존 입상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 슈퍼주니어 13명의 이름들 다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벌써 그 엑소까지 다 이름 다 외웠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 요거 하나 외우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걸 열심히 열라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상을 갖다가 잘 보면 좀 약간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냐면 이 부처도 약간 웃고 있어요. 근데 웃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웃고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웃는 모습을 갖다가 보니까 약간 어떤 느낌 들죠? 네, 어린아이 같은 느낌 들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아이의 미소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서 시험 문제에는 뭐가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냐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 이 불상들의 미소에 대한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온단 말이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구려에 이 불상이 온화한 미소를 가지고 있다. 그럼 맞을까 틀릴까? 맞아. 알았어? 그 다음에 백제의 이 불상이 온화한 미소를 가지고 있다. 맞아 틀려? 맞아. 그 다음에 신라의 이 불상이 온화한 미소를 가지고 있다. 맞아 틀려? 맞아. 그러면 자비로운 미소를 가지고 있다. 맞아. 그러니까 온갖 좋은 말들은 다 맞는 거야. 따뜻한 미소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다 어떨까요? 맞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미소에 대해서 뭐 썩소를 짓고 있다. 그러면 그런 건 틀린 거야. 알았어? 근데 온갖 좋은 말로 얘네가 무슨 미소를 짓고 있네, 무슨 미소를 짓고 있네,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다 맞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어? 그러니까 왜냐면 되게 여러 가지 미소를 짓는다고 막 책마다 다 나와. 근데 너희들이 이거를 달달달 외우다 보면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불상들이 웃고 있다고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무조건 다 맞다라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실제 웃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불상이 울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웃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말들은 이 불상 이름들은 시험 문제 1타니까 무조건 너희들이 기억을 하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또 얘기를 하면은 자, 방가사유상이 삼국시대가 되면 엄청나게 유행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방가사유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자,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거냐면 미륵신앙과 관련이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선생님이 미륵신앙이 뭔지 설명을 해주고 갈 건데 미륵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미륵이라는 말이 미래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미래의 부처가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는 지금 하늘에 있어. 근데 하늘에 있는 부처가 이 땅에 내려올 거라는 거, 미래에. 그러면 이 부처가 왜 쓸데없이 하늘에 내려올 거예요? 왜 내려올까요? 지가 무슨 환웅도 아니고, 그치? 왜 내려오겠어? 그 내려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이 너무나 살기 힘들기 때문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처가 내려온다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미륵신앙인 거야. 알았어?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그 당시에 삼국시대 사람들이 잘 살았다는 거냐 아니면 못 살았다는 거야. 아주 찌질나게 못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지간히 못 살았으니까 자기네가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자,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라고 했는데 반가라는 것은 뭐냐면 가짜가 가부자야. 그 가부자가 바로 뭡니까? 앞바다리를 가부자라 그래. 그치? 그러면 반가라는 건 뭐냐면 반만 다리를 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불상의 그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반만 다리를 꼬고 불상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뭐냐면 귀척하는 게 아닙니다. 귀여운 척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이 하늘에서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계속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가 미래에 내려와 가지고 저 사람들을 다 구원하겠다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뭐냐면 미륵신앙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고 간다. 자, 시험 문제 삼국시대에는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유행했다. 맞아 틀려. 맞다. 그리고 이것과 바탕으로 해서 미륵신앙이 유행했다.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무조건 맞는 거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가면은 되겠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탑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자, 여러분들 탑이라는 것이 바로 뭘까요? I love you 말. 네, 빅뱅의 탑을 생각하지 말고 네,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우리가 흐뭇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탑이라는 것은 네, 빅뱅의 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면 네, 부처님의 사리를 모아둔 거죠. 그래서 탑은 그 부처의 사리를 모아놓은 걸 갖다가 우리가 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절 같은 데나 어디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탑을 굉장히 많이 봤을 건데 너희들 이제 부처같이 이렇게 수행을 많이 한 사람, 그러니까 돌을 많이 닦은 사람들을
화장을 해. 그러니까 몸을 이제 불태우는 거지. 그러니까 몸을 불태우면 그 안에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돌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담석 같은 건데 그런 돌들이 무지하게 쏟아져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사리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불교계에서는 이런 사리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겠지. 그래서 그 사리를 보관하기 위해서 뭘 만든 거냐면 탑을 만든 거야. 알았어?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탑들의 특징을 갖다가 알아주겠는데 원래 탑은요. 처음에 목탑을 만들어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자, 나무로 만드는 게 편하겠냐 아니면 돌로 만드는 게 편하겠냐. 너네가 생각해도 나무 같은 경우 그냥 이렇게 깎으면 되잖아. 근데 돌 같은 경우 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탑이 쉽죠. 그렇죠? 나무로 먼저 만들었는데 사실 목탑의 단점이 있어. 그건 뭐냐면 불나면 이건 싹 사라져 버려. 그치? 그래가지고 목탑에서 점차 뭐로 바뀐 거냐면 석탑으로 바뀐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순서까지 딱 기억하고 가야 된다. 자, 그러면 일단 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다수가 뭘로 만들어졌느냐? 사실은 거의 대다수가 아니라 모든 탑들은 다 뭐로 만들어졌냐면 네, 목탑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나. 신나. 아주 즐거워. 네, 아주 신나는 거예요. 자, 왜 신나느냐? 네, 불타서 지금 없어. 알았지? 네, 굉장히 이거 감사한 거야. 만약에 고구려의 탑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면 네, 지금 우리는 또 한쪽 머리를 뜯으면서 엄청나게 우리는 지금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고구려는 다 목탑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불타가지고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게 있다 없다? 네, 없다. 요거 기억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백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탑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자, 미륵사지 석탑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탑이 바로 뭐냐면 정림사지 네, 5층 석탑이 있는데 자, 일단 선생님이 백제탑의 특징을 알려줄게. 백제탑 같은 경우에 거의 대다수가 몇 층으로 지어져 있냐면 5층으로 지어져 있어. 알았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탑이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이 탑을 층을 한번 세보세요. 1층, 2층, 3층, 4층 했을 때 딱 5층이다. 그러면 이거는 다 무슨 탑에 대한 설명이냐면 백제탑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뭐가 잘 나오냐면 미륵사지 석탑이 먼저인지 정림사지 석탑이 먼저인지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꽤 나오는데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절대 쫄지 말고 얼지 말고 죽지도 마세요. 선생님이 얘기해 주겠습니다. 자, 일단 가나다라 마 바사 아자 그쵸? 미음이 먼저야 지읒이 먼저야? 미음이 먼저지. 우리 세종대왕님 너무 감사해요. 그쵸? 그러니까 미음이 먼저기 때문에 미륵사지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정림사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데 자, 미륵사지 석탑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백제 최초의 석탑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는 목탑 양식을 가지고 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거든.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야. 자, 원래 선생님이 그랬지. 목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서서히 발전되면서 석탑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백제 최초의 석탑이 바로 미륵사지 석탑이야. 근데 얘가 최초라는 증거가 바로 뭐냐면 이 석탑은 석탑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목탑 필이 난다는 거예요. 목탑이랑 조금 비슷하다는 거죠. 그럼 어떤 부분에서 목탑이랑 비슷하냐면 탑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탑을 만들었다고 해보자. 그러면 탑 아래 이렇게 문을 만들었어. 근데 석탑 같은 경우 문을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석탑은 문을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목탑에서는 이렇게 문을 만드는 거야. 그럼 문을 열고 여기다 사리를 집어넣고 이런 형식인데 석탑은 문이 없어. 근데 목탑은 문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미륵사지 석탑을 갖다가 잘 보면 미륵사지 석탑은 이렇게 문이 있어. 그러니까 석탑임에도 불구하고 목탑처럼 문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이거는 목탑 양식이구나. 이것까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림사지 5층 석탑은 그냥 너희들이 이름을 알아두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자, 신라 네, 선덕여왕 때 황용사 네, 구층 네, 목탑을 지었어요. 근데 선덕여왕 때부터 해서 이제 지는데 황용사 구층 목탑을 지었는데 요것도 여러분들 기억하고 갈게. 이거 목탑이잖아. 그러면 지금 현재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탔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분황사 모전석탑이 있어요. 자, 분황사 모전석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모전 빼버리고 분황사 석탑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모전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뭐냐면 벽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전탑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전탑이란 말은 뭐냐면 전자가 벽돌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의 이제 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탑을 그냥 만드는 거잖아. 이렇게 깨고 부시고 해가지고 만드는 거잖아. 그런데 이 분황사 모전석탑 같은 경우는 벽돌을 이렇게 집 짓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벽돌 모양으로 있는 거 바로 뭐냐면 분황사 모전석탑이
정답이다. 요거까지 딱 기억하고 가야 돼. 그래가지고 실적으로 너희들 이거는 선생님이 응가 노트라든가 또는 선생님이 네, 요들성 노트에다가 이거 그림을 다 이렇게 붙여놨죠. 여러분들 그림들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림까지 다 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고 지나가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과 뭐에 대해서 알아보고 갈 거냐면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고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하자. 자, 너희들 있잖아. 고분이라는 것이 바로 뭐야? 그치? 무덤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죽었어. 그러면 우리가 죽었으면은 이제 뭐, 어디에 묻힐까요? 네, 그쵸? 우리는 어디에 묻힐까요? 네. 우리는, 무덤에 묻히겠죠. 우리도 무덤에 묻히거나 아니면은 작은 항아리 안에 우리의 뼈가루를 집어넣겠지만, 벌써부터 뭐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데. 자, 여하튼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 고분에 묻히지 않아. 자, 고분은 누가 묻히는 거냐면, 네, 왕이나 귀족들이 묻혔을 때 우리가 고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제 각 고분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해주고 갈 건데, 자, 여러분들 가장 초기의 고분은 어떤 느낌이냐면 사람이 죽어. 그러면 흙을 파가지고 사람을 거기다 묻었어. 그런 다음에 약간 어떤 모양을 만들어지냐면 탑을 쌓아주는 거예요. 자, 뭐로? 네, 돌로. 이렇게 돌로 탑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쌓아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갖다 보면 알겠지만 너희들 뭐가 굉장히 많니? 돌이 무지 많지? 그래서 이런 무덤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무지 무덤이다 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이 돌무지 무덤에서 좀 더 발전되면 어떤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사람들이 굴을 판 다음에 여기다가 방을 하나 만들어. 그런데 이 방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네, 널방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거야. 그래서 널방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시신을 안착해.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여기다가 네, 안착하는 거지. 그런 다음에 이런 식으로 흙을 덮어. 이런 걸 갖다가 뭐라 그러면 굴을 만들어서 널방, 방이 있죠. 그래서 굴을 만들었다 해서 굴식, 그 다음에 돌로 된 널방이겠지.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무덤 방식은 바로 뭐냐면 자, 널판지 있잖아. 널판지, 즉 바로 뭐냐면 덧널이에요. 덧널. 자, 널판지, 나무 널판지야. 나무 널판지로 이렇게 관 같은 걸 짜요.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 하면 덧널이라 그래. 자, 덧널에다가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눕혀. 이렇게 눕힌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돌을 무지 많이 쌓아. 돌을 그냥 막 뱅글뱅글 돌을 갖다가 무지 많이 하게 쌉니다. 그런 다음에 그 위에다 흙을 이렇게 덮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이 무지 많아. 그러니까 돌무지 뭐라고 부르냐면 네, 널판지, 덧널들이 이렇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돌무지 덧널 무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있잖아. 삼국시대 하면 무덤 양식을 몇 가지 기억해야 되냐면 이 세 가지 무덤 양식을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알았어? 자, 그러면 일단 보자. 돌무지 무덤 같은 경우는 자, 벽화가 있을까 없을까? 네, 이거는 벽화가 없어. 그치? 자, 벽화를 그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돌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벽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돌무지 무덤에서 무슨 벽화가 발견됐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뭐야? 구라라는 거야. 알았어? 여기서는 절대 벽화가 발견될 수 없어. 그러면 여기서는 자, 도굴이 잘 될까? 도굴이 안 될까? 이거는 도굴이 굉장히 쉬워요. 왜? 돌만 그냥 뜯어내면 바로 그 안에 있는 부장품들을 그냥 뽀려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도굴이 굉장히 쉽다는 거야. 그치? 훔쳐가기 쉽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 굴식 돌반 무덤이다. 자, 굴식 돌반 무덤은 벽화가 있을까 없을까? 그렇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얘가 벽화를 가지고 있어. 왜 그러면 얘는 뭘 가지고 있어? 돌방을 가지고 있잖아. 즉 바로 뭐냐면 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벽화를 그릴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는 도굴이 쉬울까 아니면 어려울까? 얘도 도굴이 쉬워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이 굴에 문만 찾으면 돼. 그럼 문만 찾으면 도둑이 그냥 이렇게 기어 들어가가지고 갖고 그냥 기어 나오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도굴이 쉽다 어렵다? 도굴이 굉장히 쉽다는 거야. 자, 그러면 돌무지 덧널 무덤 볼게요. 자, 일단 돌무지 덧널 무덤은 벽화가 있을까 없을까? 네, 이거는 벽화가 없어. 자, 어디다 그려야 될까? 네, 이건 여러분들 그릴 수 없어. 그러니까 벽화 자체는 없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도굴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이건 도굴이 겁나 어려워. 왜 그러냐면 흙을 치우는 순간 돌이 왁 하고 무너진단 말이야. 그치? 돌무지 하면서 막 무너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돌이 와라를 쏟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도굴 자체가 안 돼. 그러니까 도굴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이 안에 이 무덤 안에다가 묻어놓은 부장품들, 즉 그걸 갖다 뭐라 그래? 껴묵거리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런 껴묵거리를 많이 볼 수 있어, 적게 볼 수 있어,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껴묵거리를 많이 볼 수 있는 거, 자, 그게 바로 뭐냐면 돌무지 덧널 무덤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무덤 안에서 껴묵거리를 찾았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돌무지 덧널 무덤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각 나라의 무덤 양식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자, 얘네 초기에는 얘네가 뭐였냐면
돌무지 무덤이었어요. 자, 돌무지 무덤이었어.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저쪽 만주 지방에 있는 장군총 같은 거야. 알았지? 그런데 이것이 점차 발전되면서 뭐가 되느냐? 네, 굴식 돌방 무덤으로 네, 발전이 되게 되는 거야. 굴식 돌방 무덤.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가 있냐면 무용총 같은 거지. 그래서 무용총에 보면은 벽화 있을까 없을까? 벽화 있죠? 그게 바로 뭐야? 무용도 같은 거. 무용도 같은 그런 무용도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그림 이렇게 춤추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춤추면서 네, 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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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춤추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벽화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굴식 돌방 무덤이니까. 자, 그래서 얘네들을 보면 돌무지 무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만주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 돌무지 무덤이 만들어질 때 그때는 한참 얘네가 만주를 막 광개토대왕이 만주를 막 먹을 때 이럴 때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만주 지방에서 이런 걸 많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굴식 돌방 무덤 하면은 너희들이 한 가지를 좀 기억해 주고 갈 것은 자, 여기서는 선생님 벽화를 많이 본다 그랬지? 근데 이 벽화가 거의 대부분 그 고구려 사람들의 생활 모습들이 벽화에 그려져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니까 반드시 꼭 기억해야 돼. 고구려 사람들이 뭐가 그려져 있다고? 생활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그러거나 그들의 그 종교 같은 것들이 그려져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뭘까요? 네, 사신도죠. 그쵸? 도교와 같은 사신도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백제가 되는 거야. 자, 백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돌무지 무덤이었어.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백제 그 서울 롯데월드 있는데 석촌동에 있는 무덤이 되겠지. 근데 그러다가 점차 얘네도 뭐가 되냐면 네, 굴식 돌방 무덤이 나오는 거야. 굴식 돌방 무덤. 자, 굴식 돌방 무덤도 나왔고 그 다음에 뭐도 나왔냐면 벽돌 무덤도 나와. 자, 여러분들 백제에서는 벽돌 무덤이 나온다는 거 우리 친구들 알고 있지? 그 벽돌 무덤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니? 예, 무령왕릉이지. 그러니까 무령왕릉과 같은 네, 벽돌 무덤이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다가 아예 나중에는 벽돌 무덤은 아예 사라지게 돼. 그래서 벽돌 무덤은 사라지게 되면서 뭐가 나오게 되냐면 네, 굴식 돌방 무덤만 네, 남게 되는 그런 모드를 가지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신라 시기가 되는 거야. 자, 신라 시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처음에 뭐였냐면 돌무지 덧널 무덤이 나왔어요. 얘네는 돌무지 덧널 무덤이 나오다가 자, 이것이 더 발전해서 아예 뭐가 되냐면 최종적으로는 굴식 돌방 무덤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데 일단 얘네 돌무지 덧널 무덤의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한다면 네, 천마총이 있어. 그런데 천마총에 가봤더니 여기서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거야. 너희들 절대 헷갈려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천마총에 가봤더니 자, 뭐를 볼 수 있었냐면 천마도라는 그림을 봤단 말이야. 그러면 시험 문제 천마도는 벽화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건 맞는 얘기가 틀린 얘기가 절대 틀린 얘기지. 왜냐면 쌤이 돌무지 덧널 무덤에서는 벽화를 그린다 못 그린다? 못 그린다고 했잖아. 벽화를 그릴 수 있는 건 굴식 돌방 무덤들만 벽화를 그릴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벽화야 아니야? 아니라는 거야. 이 천마도는 바로 뭐냐면 말 안장이잖아. 말 안장에 그려져 있었던 그림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천마도야. 그러니까 천마도는 벽화야 아니야? 네, 아니다. 요거까지 우리 친구들이 네,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지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자, 삼국에 있는 나라들은 여러 나라와 교류를 했어. 자,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같은 경우에는 자, 중국과도 교류했고 그다음에 서역과도 교류를 했어. 너희들 서역이라고 한다면 저쪽에 아라비아 상인들이 있잖아요. 자, 인도라든가 아라비아 상인들 띠리리리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을 우리가 서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비중 있게 나오지 않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를 다 달달달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만 딱 알려줄 테니까 그것만 머릿속에 외워도 모든 문제는 다 풀 수 있어.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할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야. 자, 서역 아라비아 지역에 고구려 사람의 모습이 담긴 벽화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아, 고구려와 서역이 서로 교류했구나. 이걸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야. 또는 어디 중국의 어느 동굴 안에 갔더니 거기에 백제의 벽화가 있었다. 또는 중국의 왕궁에서 그 백제의 음악이 널리 알려졌었다. 그렇다면 그거는 중국과 백제가 서로 뭐 했다는 거야? 교류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모든 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다 외우지 말고 정말 특출난 예들만 기억하고 나머지 뭐 어디에서 벽화를 발견했고 어디에서 어느 나라 사람 그림이 있는 거 그리고 어디에서 서로 막 음악을 서로 주고받았고 그 다음에 춤을 막 주고받았고 이런 말들 나오면 아, 이거는 서로 교류했구나. 그냥 이렇게만 기억을 해두란 말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질구레하게 기억하지 마세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구려 하면은 기억할 게 뭐냐면 이 중국이나 서역에 그 고구려 사람들이 그려진 그러한 벽화 같은 것들이 발견되고 또 반대로 고구려의 벽화에서 중국 사람이나 서역인들이 그려져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 알았어? 그 다음에 얘네들의 그 왕궁에서 자 고구려식의 음악이라든가 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행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 그렇게 그냥 기억하면 돼. 그 다음에 너희들이 백제하면은 자 백제는 반드시 중국이랑 서로 교류했단 말이야. 자 중국과 교류했다는 증거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 기억하고 가시는데 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 무령왕릉이야. 그렇지? 무령왕릉은 선생님이 누구식이다라고 얘기했었지? 네 중국의 특히 무슨 식? 네 남조식이다라고 얘기했었지? 자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 무령왕릉은 뭘로 만들었으니까 벽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증거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누구냐면 이제 신라 같은 건데 너희들 신라에서 선생님이 한 가지만 얘기해주면 그 신라에 보면은 자, 금속 제품들이 있어요. 금속이나 또는 뭐냐면 유리 제품이 있어. 그런데 이거는 신라에서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이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다 어디서 온 거냐면 서역에서 온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금속 제품, 유리 제품이 나온다면 아, 이거는 서역에서 아라비아 상인들이 준 거구나. 요것만 딱 기억해야 돼. 신라는 금속 제품이나 유리 제품이 나오면 이거는 다 어디서 준 거라고? 서역에서 준 거구나. 그리고 이거를 신라에서 만든다 하더라도 그거는 서역 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드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금속 제품이나 유리 제품이 나오면은 아 이거는 서역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딱 정리하고 가면 되는 거야. 자 그 외에는 정리할 게 없어.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삼국 같은 경우에 누구하고 아주 큰 영향을 가지고 있었냐면 일본하고 큰 영향을 가지고 있었어. 특히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일본에 엄청난 문화재를 많이 전달해 주게 돼. 그래서 일본에서는 아주 찬란한 그 문화 아스카 문화라는 것 자체가 발달을 하게 되는데 그 일본에서 아스카 문화가 발달한 것은 바로 누구 때문이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 때문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하고 가야 된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그 고구려 하면은 기억해야 되는 인물이 자 여러분들 담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담징이 고구려 일본에 뭐를 전해줬냐면 종이하고 그 다음에 먹 이런 거를 전해주고 그 다음에 호류사라는 절이 있어. 근데 여기에서 벽화를 하나 그렸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호류사 금당벽화. 네, 요거까지 기억을 하고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에 가면은 해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해자. 그래서 해자하면 여러분들 김혜자. 네, 김혜자 선생님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해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이 해자는 그 이제 일본에 가면 쇼토쿠 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쇼토쿠 태자라고 한다면 이거는 누구야? 왕자라는 거지. 그래서 쇼토쿠 태자라고 해가지고 일본에서 엄청나게 존경받는 인간이 있는데 이 사람의 스승이에요. 이 사람을 가르쳤어요. 누가? 해자가. 알았지? 이거 기억하고 가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백제입니다. 자, 백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본에 뭐 오경 박사 그리고 뭐 의박사 그리고 뭐 역박사 이런 사람들을 엄청나게 파견했어. 그래서 만약에 그 박사라는 이름들이 쫙 나오면 이건 백제야. 그러니까 백제가 일본을 도와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백제에는 왕이 나고 그 다음에 아직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책을 엄청 들고 가가지고 유교적인 지식을 일본한테 전해줬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뭐 논어라든가 또는 뭐 천자문이라든가 이런 유학 공부가 있어요. 이런 유학 공부 이런 것들을 얘네가 책을 들고 가가지고 막 알려줬었다라는 거 네, 우리 친구들이 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백제하면은 이제 노리사치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노리사치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네, 불교를 전파한 사람이다. 요거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신라입니다. 신라가 은근히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데 너희들 신라 하면 꼭 기억할 게 뭐냐면 얘네가 일본에 뚝 쌓는 기술 그리고 배 만드는 기술 이런 거 알려줬어. 알았어? 자, 이거 꼭 기억해. 자, 신라가 은근히 시험 문제 잘 나와. 신라가 일본에 뭐 만드는 거, 뚝 쌓는 기술, 그리고 배 만드는 기술 이런 거 알려줬다는 거.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너희들 가야 하면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가야는 일본에 뭐를 전해줬느냐? 내 토기, 그 다음에 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토기와 철이 나오면 이거는 가야. 알았어? 토기와 철이 나오면 이거는 가야. 알았어? 그리고 가야 철을 바탕으로 해서 뭐 갑옷이라든가 또는 가야 투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일본에 전해준다. 알았지? 전해준다. 그래서 요거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화 파트는 쉽지 않은 파트예요. 근데 이 파트 열심히 공부하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께 반드시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